최근 혀를 내두를 만한 기술자가 등장했답니다. 김지영 씨도 그 기술자의 솜씨를 경험했다는데요. 오전에 출근하는 길에 나왔다가 차가 앞에가 다 떨어진 거예요. 차량 넘버랑 이렇게 범퍼 쪽에. 그래서 저게 제 차가 맞나 뼈밖에 없는 상태? 너무 황당했죠. 기술자의 솜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지 1년밖에 안 된 차가 그만. 그분이 다녀가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범퍼와 전조등은 물론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알뜰하게 뜯어가 버렸는데요. 멀쩡히 붙어있는 건 핸들뿐입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생선살 발라내듯 뼈대만 남기고 차량 부품을 털어간 기술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사건 당일 밤 화물차 블랙박스에 멀리 한 사람이 큼직한 물체를 들쳐메고 가는 게 보입니다. 차량 범퍼인 듯한데요. 그렇게 범인은 860만 원어치의 부품을 털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K5가 또 털렸어요. 그래서 K5만 털어가는 털이범이다. 이거는 전문 털이범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품 털이를 당한 K5가 대전 지역에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바퀴였는데요. 범인은 벽돌을 괴어 차체를 들어 올린 후 앞뒤 바퀴 4짝을 모두 훔쳐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건가? 솔직히 여기 와서 뭐 누구한테 원한 적도 없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절도라기보단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처럼 느껴졌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흐릿한 흔적만 남겼는데요. 인근 빌라의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건 범인은 이번에도 혼자고 무척 빠르게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든 K5 전문 부품 털이범. 그 수법을 볼 때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범행이 집중된 곳은 대전 유성구의 빌라촌. 곳곳에 공사장이 있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지역만을 노린 듯하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는 범인의 정체. 그런데 피해 차량을 수리했던 공업사에선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뭐 탐방이던데 뭐. 딱 진유리창 깨가지고 문 열고 선 자르고 그리고 해체 작업. 처음엔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도둑놈은 구석으로 팔아먹을 줄 아는 놈이지. 전문가요. 숙련된 차량 정비 기술자 출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답니다. 과연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범인이 집중적으로 노린 K5 차량을 준비하고 직접 해체해보기로 했습니다. 바퀴를 빼는 건 볼트 몇 개만 풀면 되는 일이라 일반 운전자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범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퀴 4개를 빼는 데는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범퍼와 계기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사실 최근 출시된 차는 부품 탈부착이 쉬운 편이라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해체가 가능하답니다. 솜씨만큼은 전문가 수준인 K5 부품 절도 기술자. 그런데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다 K5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닌데 왜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그 차가 그렇게 좋나? 좋아요? 그 차가? 아니면 정말 K5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인기종이라서 차종이 인기종이잖아요. 지난 3월 9일 K5 차량 털이범이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올해 34살의 최 씨였는데요. 남다른 기술로 범죄를 저지른 최 씨. 중고를 매입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승용차가 계속 해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모델이.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모델의 모형을 좀 튜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를 꾸미기 위해서였답니다. 게다가 안 맞는 거예요. 장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인적이 드문 하천변에다 버려 진술을 확보하고 그 현장 가보니까 사실 그 의자가 있었고 그래서 수거도 했습니다. 훔친 부품이 자신의 차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왜 범행을 계속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훔친 부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기술자. 하지만 왜 K5만 노렸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쪽에서 순정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너링에서 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잡아주려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싸제 품목으로 튜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성능 향상을 위해 튜닝을 하기 때문에 순정 부품을 훔쳐 갈아 끼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자기 차를 튜닝하려고 범행을 했다는 최 씨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차 기술은 좀 배우셨던 거예요? 훔친 부품으로 본인 차량에다가 좀 다셨다고 하는데 훔치는 기술은 있었지만 파는 재주는 없었다는 최 씨. 숨길 곳도 마땅치 않아 훔친 부품을 그냥 버렸답니다. 저도 처음 할 때는 몰라서 내 가슴이 되는 줄 알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가 턴 차량은 K5뿐 아니라 신형 소나타까지 20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바퀴부터 의자까지 꼼꼼하게 털어간 부품이 팔 곳이 없어 돈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6개월 동안 참 많이도 털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5,300여만 원. 사실 최 씨는 진짜 기술자이긴 했습니다. 다만 전문 분야가 달랐는데요. 그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직장은 컴퓨터 관련 회사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장 때문에 그만둔다고 그만두셨는데 바로 와이프가 와서 차 개인용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특별한 거 사고나 사건은 없었고요. 진짜 착실하게 일했어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수리 일을 해온 기술자. 그게 이곳에서 하는 최 씨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월급을 받고도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은 듯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또 다른 돈 될 일을 찾았습니다. 차량에서 특별한 재미를 보지 못했었는지 그 이후에는 컴퓨터 매장 침입하는 것으로 변형이 돼서 그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년간 컴퓨터 수리 일을 하며 쌓은 자신의 진짜 기술과 안목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컴퓨터 부품이라면 무엇이 돈이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최 씨. 그래서 이번엔 차량 절도 때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이 판을 6통에서 7통 쌓여있던 거를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이게 하나에 한 30만 원, 40만 원짜리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것들은 지가 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CPU나 노트북처럼 값이 비싸면서 부피가 작아 들고 가기 쉬운 것들만 노렸는데요. 10차례 이상 컴퓨터 가게 등을 침입해 약 8,900만 원 가량의 전자제품과 부품을 훔쳤습니다. 그나마 절도 횟수가 줄어든 건 컴퓨터 회사를 다니던 때입니다. 그때도 훔친 것이 있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쓴 휘발유였는데요. 낮에는 컴퓨터 회사 직원, 밤에는 컴퓨터 가게 전문 터리범. 6개월간의 이중생활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대학생인데 내가 원래도 하지 않으면은 이자가 나오고 제가 일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만뒀다고 공부를 해주는 견적이 880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 해가지고 거의 1,000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에서 저는 이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처리가. 그랬더니 차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안 들어와야 한대요.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바퀴가 빠지고 의자가 사라진 차량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는데요. 전부 도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통째로 잃어버리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셨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실 거거든요. 차주가 고의적으로 그 부품에 대한 거를 어디다 감춰놓고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사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요. 최 씨의 도둑질 때문에 피해자들이 잃은 게 어디 돈뿐일까요? 집안에서 그래서 CCTV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게끔 찍어서 이렇게 보고 있고. 밤에도 제가 한 2번씩은 한 번씩 봐요, 차를. 또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보려고. 조용했던 주택가에 나타난 몹쓸 기술자는 피해자들의 평화로운 밤도 훔쳐갔습니다.
대학생 아내와 자식의 끼니 걱정을 하던 최 씨.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차 뜯는 기술이 아니라 고장난 자신의 인생을 고치는 기술이 아닐까요?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는 건실한 가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